혹시 이런 적 있죠? 별일도 아닌데 누가 한마디 툭 던진 말이 하루 종일 머리에서 안 나가는 거요. 표정 하나가 미묘하게 굳어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떠오르고, 단체 채팅방에서 내 메시지에 반응이 없으면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고, 집에 와서도 마음이 안 쉬어요. 몸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은 아직 그 자리, 아직 그 사람 앞, 아직 그 장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죠? 예민한 사람들은 진짜로 하루를 2번 삽니다. 한 번은 실제로 살고, 또 한 번은 밤에 침대에서 다시 살아요. 그때 머릿속에서 리플레이가 시작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이상했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그리고 그 리플레이는 끝이 없어요. 이게 너무 지쳐서 결국 이런 결론으로 가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예민한 성격은 답이 없나 봐. 근데 오늘 이 얘기 하나만은 꼭 하고 싶어요. 예민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예민함은 감정을 많이 느끼는 능력이고, 섬세함이고, 디테일을 읽는 재능이에요. 문제는 예민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의 자동 반응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증거로 착각해요. 불안이 올라오면 위험한 거라고 단정하고, 찝찝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결론 내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관계가 끝장난 거라고 판결부터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신호일 뿐입니다. 신호는 확인해야 하는 거지 바로 판결하면 안 돼요. 무던해 보이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타고나길 예민한 사람이 무던해 보이는 사람으로 바뀌는 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즉시 결론 금지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건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해석에 무너져요. 그래서 감정이 확 올라오는 순간, 그때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감정에게 넘기지 않는 한 문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딱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판단 시간이 아니라 수습 시간이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판단을 미루는 순간 감정이 내 하루의 결정을 대신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예민한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수습을 먼저 합니다. 여기서 수습은 멋있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행동이어야 해요. 물 한 컵 마시기, 손 씻기, 창문 열고 공기 바꾸기, 30초만 길게 숨 내쉬기. 이게 너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머리로 해결하려다가 더 깊이 빠집니다. 몸이 먼저 안전 신호를 받아야 뇌가 내려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안전하다. 지금은 당장 결론을 낼 상황이 아니다. 이 신호를 몸으로 먼저 주는 겁니다. 수습을 먼저 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부터 이미 회복 루틴이 시작되니까요. 두 번째는 내 감정의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겁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몸 컨디션은 체크하면서 마음 컨디션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고 나서야 깨닫죠. 아, 나 지금 너무 몰아붙였구나.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신호를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휴대폰을 계속 확인한다. 말이 빨라진다. 단계 갑자기 땡긴다. 숨이 얕아진다. 누워도 잠이 안 온다. 머릿속 장면이 반복된다. 이런 신호가 하나라도 나오면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 지금 예민 모드로 들어갔구나. 이 인정이 중요한 이유는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가 나를 다루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예민함을 부정하면 감정이 나를 끌고 가고, 예민함을 인정하면 내가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만의 응급 키트를 딱 3단계로 준비해두면 좋아요. 1분짜리 하나, 10분짜리 하나, 30분짜리 하나, 1분짜리는 물이나 호흡, 손 씻기 같은 즉시 수습이고, 10분짜리는 짧은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처럼 몸을 움직여서 과열을 내리는 행동이고, 30분짜리는 샤워나 따뜻한 음료 같은 완충 행동입니다. 그리고 30분짜리 수습을 할 때는 메모를 5문장만 적어보세요. 빈칸 채우기처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으로 말하듯이 적는 겁니다. 지금 내 감정은 불안과 서운함이 섞여 있다. 내가 진짜로 무서운 건 미움받을까 봐다. 지금 머릿속 이야기는 내가 잘못했다는 쪽으로 달리지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내일의 나에게 판단을 넘기겠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소 행동은 물 한 컵 마시고 5분만 걷는 것이다. 이렇게 5문장만 적어도 감정이 나 자체가 아니라 내 안의 상태가 됩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거리두기는 진짜 생존이에요. 세 번째는 주변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생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마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자극과의 접촉을 줄이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놔요. 우리는 흔들리는 순간마다 의지로 버티려고 하죠. 그런데 예민한 사람에게 의지는 자주 끊깁니다. 왜냐면 이미 신경계가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지를 믿지 말고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특히 취약한 시간대를 찾는 거예요. 사람마다 흔들리는 시간대가 있어요. 아침 출근 직전, 점심 직후, 퇴근 후 침대 위, 밤 11시 이후. 특히 밤은 예민함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뇌는 더 쉽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재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답장하지 않는다, 결정하지 않는다, 자기 비난하지 않는다. 퇴근 후 30분은 입력 차단 시간을 만든다. SNS, 뉴스, 메신저를 끊고 내 신경계를 식히는 시간을 확보한다. 아침 첫 10분은 휴대폰 대신 물, 세수, 햇빛으로 시작한다. 이런 규칙은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예요. 무던함은 좋은 결심이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남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면서 자기한테는 왜 그것도 못해라고 말하죠. 그럴수록 예민함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묻어내지는 연습의 시작은 나를 최소한의 손님처럼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지쳤으면 밥은 먹게 해주기, 내가 흔들리면 잠은 지켜주기, 내가 불안하면 결정을 미루게 해주기. 이렇게 나를 대접하는 습관이 쌓이면 신기하게도 주변 자극이 약해져요. 바깥에서 흔들려도 돌아올 집이 내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데리고 산다는 감각이 생기면 사람들의 말과 표정이 내 인생의 운전대가 되지 못해요. 그때부터 여유가 만들어집니다. 차갑게 무감각해지는 여유가 아니라 따뜻한데 흔들리지 않는 여유요. 그 여유는 타고난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를 살려낸 결과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예민함은 평생의 짐이 아니라 관리만 되면 가장 큰 재능이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결론을 내리지 말 것, 수습을 먼저 할 것, 나만의 응급키트를 정해둘 것, 취약한 시간대에는 환경을 바꿀 것, 그리고 나를 최소한의 존중으로 대할 것.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봅시다. 흔들릴 때마다 한 문장만 말해보세요. 지금은 판단이 아니라 수습이다. 이 한 문장이 예민한 사람의 하루를 다시 내 쪽으로 돌려줄 겁니다. 생각의 정비소였습니다.